미래에 대한 행동의 권영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독립문 123주년 기념식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행사에 참석하신 내빈 및 시민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청나라로부터 독립된 근대의 문명 국가를 세우고 일제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던 순국 선열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셨던 호국 영령을 위하여 일동 묵념. 이것으로 국민의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오실 때 지급받은 태극기는 가슴에 옷 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립문 123주년 기념식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국민노동조합 이희범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희범 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 저희들이 독립문 앞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주신 미래에 대한 행동, 그리고 또 우리 국민노조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행사를 이렇게 치를 수 있도록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회원분들이 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이 돌문이 독립문입니다. 독립문. 123년 전 미래를 내다본 선각자들이 이 땅에다가 서울 한양 한 도심에다가 그때 생각해보면 큰 문 같습니다.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저 독립문이 무슨 뜻으로 세웠는지, 무슨 취지로 세웠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고 그러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123년 전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있을 때 조선의 양반들은 우물 안에 갇혀서 안주할 때 이래서는 안 된다.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선각자들이 저렇게 문을 세우고 참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123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독립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아직도 완전한 독립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123년 전 우리 선각자들은 청나라부터도 독립이고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가, 그런 백성, 그런 국민이 되기를 꿈을 꿨지만은 지금 나라는 반토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쪽 되어 있는 나라의 또 북쪽은 중국 공산당, 또 역시 제후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남쪽의 땅, 반도의 남쪽 땅만 겨우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많이 변했습니다. 123년 동안에 많은 것은 변했습니다. 대한민국 이 반도의 남쪽은 참으로 많은 역사를 일궈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청나라의 그 땅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들어서 있고, 우리 한반도 반쪽 북쪽에는 중국 공산당의 속국처럼 북한 공산국이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123년 전 우리 선배들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독립문을 세웠던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끊어진 반도의 북쪽 저 땅에도 자유의 물결이 넘쳐나서 노예 같은 삶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완전한 자유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깨어있는 여기 모인 사람들만이라도 깨어서 그런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다 모였습니다. 앞으로는 어제가 바로 저 독립문을 123년 전에 세웠던 날이랍니다. 이제는 매년 이때가 되면 우리가 잊지 말고 이곳에 모여서 그런 우리 미래를 내다보고 용기 있었던 그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완전한 자주, 완전한 독립, 그런 나라, 그런 국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산해 주시는 이희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독립문 영역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역 보고를 통해 독립문의 탄생과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현삼용 공동대표님께서 영역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독립문 연획 보고. 하나, 독립문을 세우자는 논의는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이 창간되고 1896년 7월 독립협회가 결성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 독립신문과 독립협회가 독립문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주도하고 민간이 협력하고 나라 전체 백성들이 모금에 동참하여 독립문의 건립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 설계는 서희석의 우크라이나인 건축가 세르딘 사바티니 하고 시공 감독은 조선인 건축기사 심어석이 맡았습니다. 하나, 1896년 11월 21일 정초식이 거행되었고 1년 후인 1897년 11월 20일 완공되었습니다. 하나, 1980년 고가도로 공사로 인하여 원래 위치에서 서북쪽으로 70m 떨어진 지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 독립문 정초식에는 배제학당 학생들이 애국가를 불렀으며 완공식에는 정부 관리들과 민간 백성들이 구름같이 많이 참석하였는데 서재필 선생이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로 연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 독립문은 청나라로부터 독립하여 자유와 만민평등의 가치에 바탕을 둔 근대 문명국가를 세우겠다는 민족의 계리와 뜻을 밝히기 위해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원문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하나, 우리나라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역사는 123년 전 어제 1897년 11월 20일 바로 그날 이 자리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독립문을 세우는데 앞장섰던 서재필 선생은 바로 저기 오른손에 독립신문을 움켜쥔 채 123년 동안의 민족사의 드라마와 기적같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독립문 123주년 기념식에 점하여 독립문 연획 보고를 드립니다. 나라지킴이 교교연합 공동대표 hen삼룡. 네, 감사합니다. 독립문이 저희는 일제를 한 거에서 독립문이 세워졌다고 많이들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청나라로부터 완전한 독립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상기하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대만과 홍콩에서 축하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홍콩의 민주화와 대만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시민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직접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대독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대만에서 온 축하 메시지는 국민노동조합 여성위원장이신 이수님 위원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님입니다. 독립문 건축 123주년 기념식을 위하여 대만 인권활동가 한 분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것을 중국어로 보내왔기 때문에 번역을 해서 오늘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만의 인권활동가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아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대만인입니다. 저는 대만 가오슝 출신이며 대만과 홍콩의 인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가까이에서 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사정이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내에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매우 강력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은 마치 중국 공산당의 식민지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치 단체들이 매우 친중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정치 단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버라이어티 쇼들을 모방한 버전이 중국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 대학의 학문적 자유도 중국에 의해 공격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모 대학교 중국학과에는 중국에서 온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어느 날 그는 대만이 없는 중국 지도를 배포한 학생을 갑자기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만이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므로 학생들은 중국에서 만든 지도를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경희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경희대학교는 중국의 대학이 아니라 한국의 대학입니다. 올해 우한 폐렴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때에 한국 정부는 중국인들의 방문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식적인 폐렴의 새로운 폐렴의 이름을 우한 폐렴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얘기되는 그 우한 폐렴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분명히 왔는데 왜 여기에서는 중국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나 한국 정부는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우한 폐렴은 더욱 크게 확산이 된 것입니다. 한국은 주권이 없는 나라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또한 모든 사람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헌법을 초월한 단체인 것 같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곳은 중국의 자치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왜 중국인의 활동이 이렇게 큰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은 중국 공산당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한국 국민의 주권을 지속적으로 침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공산당에 맞서기 위한 법 제정이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 시위를 지원하는 법안 혹은 대만 관계법 제정, 이런 것이 한국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이 중국 공산당 세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주권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홍콩 인권운동 활동가의 기념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콩 시민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때문에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반중 행사를 한다니 기쁩니다. 지금 저는 홍콩을 떠나 타지에 살고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홍콩 사람들은 더 이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없고 민주화의 길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 등 여러 동아시아 국가와 연대하여 중공의 대외 팽창과 제국주의에 대항하길 희망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언제나 침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 당신들의 정치에 관여할 거고 당신들의 자본을 침식시켜 갈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또 중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많은 활동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유를 위해 홍콩과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이 홍콩과 대만의 활동가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영상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었으나 신변의 위협을 안전을 고려해서 이게 번역된 내용을 대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기념사 해주실 선생님은 천용호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님을 모시고 독립문 123주년 기념식의 첫 번째 기념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용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겠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입니다. 지금은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제 기념사에는 없습니다만은 제 조상은 원래 중국에서 왔습니다. 제 16대 중시조가 임진왜란 때 명나라 원군을 이끌고 온 천만리 장군인데 고니시 유기나카가 점령하고 있던 평양을 제일 먼저 해방시킨 그 부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중국과 제 집안이 이런 인연이 있는 사람이 오늘 이 독립문 기념 행사에 나와서 기념사를 하게 된 건 정말 가문의 큰 영광입니다. 오늘 독립문 건립 123주년 기념식을 주최해 주신 미래대한행동의 이대순 대표님 그리고 국민노동조합의 이희범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이 독립문이 언제 왜 세워졌는지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독립이라고 하면 당연히 일본으로부터 독립만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독립문 바로 뒤에 있는 공원이 항일 독립 투사들이 투옥돼서 옥고를 치르던 그 서대문 형무소 자리였다는 사실 때문이라도 할 겁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에게는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은 독립문은 123년 전 일본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서재필 선생이 세운 기념물이죠. 독립문이 세워졌던 이 자리에는 원래 중국의 칙사가 무학제를 넘어오면 조선의 임금이 친히 나와서 영접하던 영원문과 모화관이 있었습니다. 영원문은 은혜로운 중국의 사신을 영접하는 문이라는 이런 뜻이고
모화관은 중국을 사모하는 여관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 근처에 칙사의 숙소인 태평관이 있었는데 칙사를 위한 환영연회는 궁궐에서 창덕궁에서 개최한 게 아니라 임금이 태평관까지 와서 베풀었습니다. 조선의 국왕보다 중국 칙사의 의전 서열이 더 높았기 때문에 칙사를 함부로 궁궐에 오라가라 할 수가 없었고 국왕이 칙사를 찾아와야 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중국 대사가 도착하는데 대통령이 공항에 나가서 영접을 하고 대사를 접대하기 위해서 명동의 대사관저에 대통령이 찾아가는 그런 식이죠. 중국에 사신이 와 있는 동안에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극진한 향응을 베풀고 돌아갈 때는 엄청난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식사 대접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죠. 식사가 한번 다녀갈 때마다 조선의 국고의 절반이 날아갈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조선 왕은 세자를 책봉하는데도 중국 천자의 결재가 필요했습니다. 중국의 천자가 차기 임금의 임명권까지 행사한 셈이었으니까 이러한 인사권을 무기로 칙사가 얼마나 횡포를 부렸겠습니까? 이런 칙사를 상대로 로비하고 환심을 사는데 국가 재정을 탕진했고 조선에 칙사로 한번 다녀간 중국 관리는 거금을 벌어갔다고 합니다. 123년 전에 서재필 선생이 영원문과 모화관을 허물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운 것은 중국에 대한 이러한 사대와 굴종의 역사에 종지부를 짓고 근대적인 자주 독립국가로 거듭나려는 의지를 대내외에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재필 선생은 1884년 개화파가 주도한 갑신정변에 가담했다가 청나라 군대에 진압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미국에서 오랜 망명생활을 하다가 청일전쟁으로 조선이 청나라에서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11년 전 청나라의 개입으로 좌절된 개화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신문을 창간해서 문명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의식화 운동에 앞장선 위대한 선각자였습니다. 서구 문명의 세례를 받고 독립협회를 결성한 선각자들은 근대화와 자강을 통해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천금 같은 기회의 창을 열었습니다만은 왜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13년 만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까요? 나라가 많은 데는 이유가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쩌면 나라의 진로를 둘러싼 지도층의 분열, 국제 정세에 대한 무지와 오판, 그리고 국왕의 무능이 합작해서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첫째는 지도층이 분열된 이유는 중국의 정치적 지배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조선의 주류 사회는 여전히 중국의 문화적 정신적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 분열 정세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념 전쟁에서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개화파가 주자 성리학적 세계관에 함몰된 수구 세력에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화이질서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던 조선의 위정 척사파들에게 중국은 문명이고 선이었고 일본과 서양은 야망과 악을 대표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개화만이 조선이 지사회생할 길이었지만은 메이지 일본을 본받자는 발상은 신중 수구 세력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이단적이고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개혁의 원조가 일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선 주류 사회는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이 좌절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봅니다. 조선의 위정척사파에 해당하는 일본의
양이파는 서양 오랑캐 이기는 방법을 서구식 문명 개화에서 찾고 메이지 유신의 주체 세력이 되었죠. 그런데 조선의 위정척사파는 목숨 걸고 개화를 막는 수구 세력이 되었습니다. 결국 반일 근본주의에 함몰된 나머지 자발적 개화와 자강의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일본의 침탈을 앞당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조정과 사대부들이 세상 대세에 너무 어두웠습니다. 한반도의 이해관계를 가진 열강들이 가장 걱정한 것은 뭐냐 하면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였습니다. 일본이 러시아의 위협에 가장 민감했지만은 영국도 1885년에 금은도를 점령하고 1902년에 영일 동맹을 맺은 만큼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미국과 중국도 러시아를 견제해야 한다는 데는 이해관계가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조선만 이러한 세계 대세에 역행해서 러시아를 한반도에 끌어들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조선은 일본뿐 아니라 영국, 미국 등 우리 편이 되어줄 만한 강대국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는 자해적 외교에 매달렸습니다. 친러시아 정책의 주역이었던 민비가 일본에 살해당한 후에 1896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것, 이걸 아관파천이라고 그러죠. 이게 조선의 운명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든 결정적 패착이었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내린 첫 번째 엄명은 김홍집 내각의 핵심 인사들을 비롯한 가보개혁 세력을 역적으로 몰아서 효수를 명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조선의 자발적 개혁의 희망은 사라지고 일본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러시아를 한반도에서 몰아낼 결심을 굳히게 된 겁니다.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기 위한 을사늑약을 강요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만한 나라들을 모조리 돌아서게 만든 외교 실패에도 근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이겨서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된 일본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힘은 없었지만은 친러 정책이 일본의 조선 침탈에 빌미를 제공하고 가속화하고 고립무원을 자초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조선이 실존적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군주는 너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했습니다. 고종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중심으로 한 개화파를 박해하고 망국을 자초한 우매한 군주였습니다. 27명의 조선 왕들 가운데 무능의 챔피언을 뽑으라면 임진왜란 때의 선조, 병자호란 때의 인조, 그리고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고종이 아마 치열한 경쟁을 벌이겠지만은 저는 고종이 금메달을 따는데 지장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독립문이 건립된 지 123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23년 전에 비해서 국가지도층은 더 현명해지고 국제적 대세는 더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반일 근본주의와 친중 사대주의의 망령은 오히려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위협은 항상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세력에서 왔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태평양 전쟁이 터질 때까지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는 일본이었죠. 그 사이에 세상이 바뀌어서 지금은 중국이 동아시아의 신흥 패권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패권 세력과 가급적 정면 충돌을 피하고 속국이 되거나 굴종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120여 년 전에 일본의 패권으로부터 조선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지상과제였듯이 앞으로는 중국의 패권적 행포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외교안보 정책의 최대 숙제입니다. 120여 년 전에는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역외 강대국과 동맹을 통해서 패권 세력에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한 옵션이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미국과의 동맹으로 주변 강대국의 위협과 침탈에서 대한민국을 지킬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중국에 굴종하지 않고 당당히 중국의 압박과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세상을 만났는데도 한미동맹을 활용할 생각을 못하고 굴종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3년 전 한중 간에 사드 잠불합의라는 것을 타결한 바가 있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5천만 국민의 안위를 지킬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중국과의 흥정 대상으로 삼고 우리의 자위권을 제한당한 굴욕적인 합의였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을 무마하려고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었습니다. 3년 전 당시 주중 한국 대사가 시진핑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후에 박명록의 만절필동이라는 문구를 썼다는 게 화제가 된 적도 있죠. 만절필동은 제조지언과 함께 선조가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해준 명나라의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표현인데 이게 주중 북한 대사가 아니라 주중 대한민국 대사가 썼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베이징 대학에서 연설할 때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한국을 작은 나라로 묘사하면서 대한민국을 소한민국으로 폄하하고 중국몽에 한국도 함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몽은 한국이 목숨을 걸고 피해야 할 악몽입니다. 시진핑이 말하는 위대한 중화민족의 꿈은 중국이 지배하는 동아시아의 질서로 되돌아가자는 꿈입니다.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한국을 친중 굴종을 전제로 한 신형 조공관계로 돌아가자는 소리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부상이 제기하는 안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간 4개국 협의체인 쿼드에도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참가를 거부하면서 시진핑의 방한에 애타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독립문을 세운 지 123년이 지났는데도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괜히 주눅이 들고 중국에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불경스러운 일로 여기는 자세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한국인의 정신세계에서 40년간 일본의 국권을 빼앗긴 것은 뼈에 사무친 치욕으로 남아있는데 중국의 속국으로 500년을 지낸 것은 억울해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속국 중에서도 중국을 잘 섬기는데 타의 모범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중국이 조선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렸죠. 그런데 이게 조선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표현인 줄 모르고 중국의 칭찬으로 여기는 그런 을빠진 사람들도 아직 있습니다. 중국의 패권적 행포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미국과 일본을 활용할 바에는 차라리 중국의 속국으로 돌아가서 굴종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는 모화사상과 사대주의의 잔재에서 우리는 정말 자유로울까요? 일본과의 우호와 협력을 논하는 자는 무조건 토착 외구로 매도하는 분위기를 보면 일본의 흔적이 보인다는 이유로 개화와 발전을 거부한 123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영원문과 모화관을 허물고 독립문을 세운 서재필 선생이 친중 사대주의의 망령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할 화두를 던져보는 것으로 제 기념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천영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사로 이어가기 앞서서요,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장에 입장하실 때 나눠드린 태극기는 돌돌 말아가지고 외투 안쪽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좀 간격 유지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안전하게 행사가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중국이 이미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 그 실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손님을 모셨습니다.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를 이끌고 계신 한민호 대표님을 모시고 중국 공산당이 공자학원을 앞세워서 자행하고 있는 침략행위의 실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호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자학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공자학원은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이 공자를 내세워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선전 공자기관입니다. 그런데 정작 공자에 대해서는 재산과 권력에 눈이 멀었던 한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반대로 무택동은 위대한 사람이다.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 민주국가다. 이렇게 거짓말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위구르의 강제 수용소를 운영하고 티베트의 인권을 유린하고 조직적으로 장기를 적출하고 국민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 통제하고 극심한 빈부격차, 돈운격차 이런 심각한 문제들은 철저히 감추고 아예 토론에서 배제하고 은폐하면서 중국과 중국 공산당에 대한 환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4년도에 세계에서 최초로 서울에 공자학원이 설립된 이래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23개나 되는 공자학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의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공자학원은 대학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대학생들을 세뇌시키는 건 물론이고 인근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공자 교실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공산주의 사상으로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은 우리 아이들을 공산주의로 세뇌시키는 이런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에 자리를 잡은 다음에는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 공산당에 협조할 간첩을 양성하고 포섭하고 중국인 유학생과 또 중국인 사회를 감시하는 첩보기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자학원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500개 이상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그 정체를 간파하고 공자학원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으로 여러 개 스웨덴에 공자학원이 있었습니다만 올 봄에 마지막에 있던 공자학원이 추방됐어요. 미국의 폼페이오 국방장관은 금년 9월 1일 날 금년 말까지 미국에 있는 공자학원 현재 한 80여 개 되고 있는데 공자학원을 모조리 추방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공자학원 추방에 나설 때가 됐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번영 네트워크, 쿼드 플러트 같은
중국을 배제한 경제안보 동맹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머뭇거리지 말고 이 새로운 국제 질서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을 이 나라에서 내쫓고 새로운 국제 질서의 일원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참여하겠다는 그 굳은 의지의 표현으로, 상징으로 공자학원 추방운동을 시작하자, 이런 제안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오는 24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1시 반에 중국 대사관 앞에서 공자학원 추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공자학원 추방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한민호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영우 선생님 다음에 기념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 잠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 기념사를 해주실 분들은 아주 젊은 분이 오셨습니다. 이 순서가 바뀐 이유도 오전에 시험을 치르고 오시느라고 잠깐 늦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분은 세계 시민선언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설아 대표님을 모시고 독립문 123주년 기념식의 두 번째 기념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그 마스크가 좀 내려오신 분들은 위로 좀 바싹 제대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시민선언 공동대표 이설아라고 합니다. 네. 우선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제 연설 이렇게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계시민선언은 이제 지난해 2019년 10월 대학가를 중심으로 홍콩 민주항쟁에 연대하던 이제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 모임이라는 대학생 단체와 12월 홍콩에 연대하는 5개 정당의 청년 학생들이 모여 만들어진 이제 청년 학생 정치 협의회 두 단체가 합쳐져서 조금 더 활발하고 지속적인 국제 연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이 왜 이제 국제 연대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헌법은 다음과 같은 말로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항거와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저희는 이제 청년들은 사실 저희 스스로를 포스트 민주화 세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뭐 4.19 민주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계승, 자유와 민주의 가치가 무척 중요하다고 배우고는 있는데, 저희가 뭐 독재를 실제로 경험한 세대도 아니고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해나가면서 그 동료 시민들과 이제 동지를 쌓아올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선열들의 피가 땀과 눈물로 자유와 민주를 생득적으로 배우고 태어났기 때문에 더욱더 자유와 민주가 쟁취를 하고 그 보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는 포스트 민주화 세대가 배워온 민주화 가치를 지키는 일들이 선열들을 기리는 뿐만 아니라 공시적 차원에서 지금 현재의 아픔을 겪고 있는 전 세계적 지구의 같은 청년 학생들과 연대하는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듯 전 세계 어느 공간 어느 시점에서도 청년 학생들이 민주화의 주역인 것은 항상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의를 눈감을 수많은 현실의 이유와 타협하지 않고 그 가치 하나만을 위해 당당하고 발언할 수 있는 패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국의 눈치와 한국 정부의 외교적 언어와 상관없이 홍콩 시민들이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그들을 위한 국가 폭력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우리나라의 지도부가 된 386 세대들이 그토록 강조해왔던 민주와 자유의 가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대한민국에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중국 자본을 내세운 문화적인 폭력의 유통을 용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다들 이제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뮬란을 알고 계십니까? 네, 이런 이제 뮬란은 원래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남녀 차별적인 시대 속에서 주인공 뮬란이 가족을 위해 남장을 하고 전쟁에 뛰어들어 차별을 뛰어넘은 입지 전적의 영웅이 된다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7월에 개봉된 애니메이션 뮬란을 실사화하는 과정에서 저희 세계 시민 선언의 청년회원들은 디즈니 한국 지사로 몰려가서 이 영화에 대한 보이콧 시위를 했습니다. 왜 이 영화를 보이콧 시위를 했냐면 이제 뮬란의 주인공을 맡은 주인공 류이페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역비로 익히 잘 알려진 그 배우가 자신의 그 웨이보라는 SNS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홍콩은 중국의 일부다. 홍콩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나는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디즈니는 여태까지 차별에 굉장히 민감한 회사였습니다. 흑인의 시위가 일어났을 때도 가장 먼저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었고 여성 차별적인 발언을 자신들의 배우가 했을 때는 회사 차원의 사과가 있었는데 이런 뉴욕비의 발언에 디즈니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콩 시민들을 향한 경찰 폭력이 심각한 수용으로 자행되고 있었고 해당 게시글이 올라오기 불과 한 달 전에는 홍콩 경찰과 유착한 삼합회가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일어났던 백색 테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뉴욕비의 발언은 홍콩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폭력을 휘두른 경찰이 잘했다고 두둔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한 뮬란은 신장이라는 지역에서 촬영됐었는데요. 이 지역은 중국 내 소수민족인 미구르족이 정부로부터 끔찍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강제노역과 위구르족이라는 이유로 일어나고 있는 약 100만 명에 대한 수용소 구금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디즈니는 여기 뮬란에 대해서 위구르 자치당국에 신장 자치당국에 감사한다는 말을 꺼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 조수아 영은 뮬란 시청을 하는 것이 무슬림 위구르 집단 구금 사건에 잠재적으로 공모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큰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무비판적으로 유통되고 책임 있는 정부 측에서는 어떠한 발언도 나오지 않는 구조가 중국 당국의 눈치 보기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주변 이웃 권리 침해에 눈 감는 것이 결국 얼마나 큰 비극으로 돌아오는지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나치가 그러했고 KKK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옹호하지 않는다면 그 칼날은 종국에 우리 자신을 향해 떨어질 수 없다는 위기감을 저희 청년 학생들은 느낍니다. 오늘 독립문 123주년에 외쳐서 정말 이제 우리 민족이 홍콩 시민들 스스로가 민족 자결주의를 이제 시행할 수 있고 우리 민족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어떤 외세에 간섭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우리 방향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연사입니다. 80년대의 전대협이 아니라 새로운 신전대협의 대학생 회원 레온님께서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전대협의 레온입니다. 네. 요즘에 중국이 진짜 말썽이죠. 아유, 저도 지금 그걸 체감하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그 제약이 언어까지도 영향을 미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독립문이 세워진 지 이제 100년 하고도 또 23년이 흘렀어요.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아직도 여전한 듯합니다. 아직도 중화사상과 중화사대가 나라의 곳곳에서 곰팡이처럼 퍼져서 대한민국의 정신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중국으로부터 독립이라는 거대한 담론에 앞서 가장 중요한 언어의 독립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언어가 만들어지는 게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5,000년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말과 글은 민족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정부에 의해 수천 년이 걸쳐서 내려온 우리말과 언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전통과 정체성을 파괴하고 말살하려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조선족 자치구 내 모든 학교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금지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인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를 쓰도록 강제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탄압이자 폭력이 아니겠습니까? 언어는 민족의 역사입니다. 한국어는 수천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류의 자산입니다. 세계인의 자랑이기도 하고요. 우리 민족은 한국어를 말할 자유가 있고 한국어로 교육을 받을 자격이 권리가 있으며 한국어를 지켜야 하는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언어는 곧 정체성이고 말입니다. 말은 곧 사람이고 권리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은 정신의 독립이며 언어의 독립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한국어 말살 정책을 규탄한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걸음 해주신 이설아 대표님과 활동가 레오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 순서는 기념 공연과 만세 삼창이 있겠습니다. 기념 공연 먼저 기념 공연과 만세 삼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사 애국가를 먼저 부를 우리 레인보우 합창단인데요. 레인보우 합창단 먼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합창단은 국내 최초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로 구성된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뉴욕의 유엔본부, 로마 교황청, 평창올림픽 등 활발하게 어린이 민간 외교 사절로서 디딤돌 역할을 하는 레인보우 합창단입니다. 오늘 부르실 곡은 우리가 국민의례 때 불렀던 애국가, 이전에는 가사는 있었지만 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곡이 없을 당시에 예전에 독립운동가들이 불렀던 애국가를 듣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태극기를 꺼내주시고요. 잠깐만요. 자, 태극기를 꺼내주시고요. 요 앞에 많은 유튜버분들과 카메라로 촬영하고 계신데 여기 어린이들 초상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허락 없이 업로드를 하시거나 하셨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시니까 그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애국가 끝난 다음에 바로 만세 삼창이 있을 예정입니다. 독립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민주주의 만세, 이렇게 각각 3회씩 만세 삼창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받으신 태극기를 다 꺼내셔 애국가 들은 후에 우리 어린이들의 만세 삼창에 맞춰서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인보우 합창단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레인보우 합창단 공연 잘 보셨나요? 지금 보고 계시는 저희 합창단 친구들은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 부모님 동의나 저희 레인보우 합창단 동의 없이 외부 유출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찍고 계시는 것들은 지금 장면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 자리에서 함께 공유해 주시고, 지금 저희 레인보우 합창단 친구들이 먼저 만세 삼창을 선창으로 해주시면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께서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인보우 합창단 독립문 만세! 독립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민주주의 만세! 민주주의 만세! 네, 저희 레인보우 합창단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퇴장 중간까지 끝까지 박수 좀 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독립문 123주년 기념식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폐회사는 미래대한행동 이대순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대순 대표님. 네. 자,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래대한행동 대표를 맡고 있는 이대순입니다.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사실 아까 레인보우 합창단 노래 부르는데 울컥하더군요. 앞서 많은 여러 연사님들이 지금 친중 문제나 여러 가지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어떤 답답한 일 현실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단체를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희 단체는 사실 진영 논리를 넘어서 미래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미래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 왼쪽 모두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안타깝게 지금 이 땅의 현실은 한치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되었듯이 친중 주사파들 이들과 결탁한 세력들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마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 자식들한테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은 여기서 끝납니다마는 여러분들과 저희가 맞잡은 손, 만난 이 자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미래대한행동과 국민노동조합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후원으로 행사를 더욱 빛내주신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레인보우 합창단 어린 여러분들의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독립문 123주년 기념식에 대한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뜻을 역사에 남기고자